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우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철없는 젊은이의 하룻밤 불장난이 그것을 진실한 사랑으로 믿은 여인의 운명과 얽힐 때 생기게 되는 업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수도암의 창건 설화입니다. 오늘은 바탕화면 전체를 수도암의 전경으로 꾸며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몹시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한려수도는 풍광이 시원스러웠다. 난생 처음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 홍선비는 과거의 낙방한 시름도 다시 맞을 과거에 대한 조급함도 다 잊었다. 꾸불꾸불한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풍남리라는 포구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거 야단났군. 다급해진 홍선비는 대나무 숲이 우거진 언덕 위의 작은 초가집으로 무작정 뛰어들었다. 죄송하오나 잠시 비를 좀 피해 가겠습니다. 비록 차림새는 초라하나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수려한 선비가 들이닥치자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여인은 깜짝 놀라 질겁을 했다. 여인은 잠시 숨을 돌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뒤 입을 열었다. 나그네길인가 보온데 염려 마시고 비가 멈출 때까지 쉬어가십시오. 여인의 음성은 외모만큼이나 고왔으나 어딘가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홍선비는 야릇한 감정을 느꼈다. 식구들은 모두 어디 가셨나요? 이 집엔 저 혼자 살고 있사옵니다. 저토록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홀로 살고 있을까? 홍선비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려는 듯 여인은 자신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고을에서 미녀로 알려져 처녀 때 총각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그녀의 이름은 임녀라고 했다. 수없이 남의 입에 오르다 결혼을 했으나 1년 만에 남편은 허망하게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편이 이승을 버리고부터는 세상이 싫어져서 그녀는 대밭 가운데다 초당을 짓고 홀로 살고 있다고 하였다. 여인의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빗줄기가 더 세차졌다. 갈 길은 먼데 이거 큰일 났는걸. 내심 회제를 부르면서도 홍선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추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비가 오는 데다 날까지 어두워지니 나그네를 딱하게 여겨 여인은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엌에서 하룻밤 지내면 됩니다. 어서 방으로 드십시오. 홍선비는 펄쩍 뛰었다.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한 방에서 자기로 결정을 내렸다. 홍선비는 아랫목에서 여인은 윗목에서 자기로 한 것이다. 막상 잠자리에 들었으나 두 사람 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밖에서는 세찬 빗소리가 여전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홍선비는 참다 못해 떨리는 손을 뻗어 여인의 손을 잡았다. 망측해라. 점잖으신 선비님이 왜 이러세요? 그녀는 놀라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부인, 나와 혼인해 주오. 우연히 이렇게 만나 하룻밤 지내는 것도 큰 인연이 아니겠소. 홍선비의 목소리는 떨렸다. 혼인을요? 그런 농담 거두십시오. 한 여자가 어찌 두 남편을 섬기겠습니까? 여인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선비는 대장부가 한 번 뺀 칼을 다시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늘을 두고 나의 사랑을 맹세하겠소. 장부 1원은 중천금이라 했으니 이 마음 절대 변치 않으리다. 홍선비의 하늘을 건 맹세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만일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이 몸은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말려 죽일 거예요. 어허, 공연한 걱정을 다 하는구려. 날이 새는 대로 당장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우리 일을 말하고 혼인 채비를 해서 다시 올 것이오. 다음 날 아침 홍선비는 꽃가마를 가지고 여인을 데리러 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는 길을 떠났다. 님이 떠난 지 열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다. 님의 소식은 점점 아득하기만 했다.
여인은 뒷동산에 올라가 하염없이 먼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세월이 가면서 그리운 마음에는 병이 들었고 상사병은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다. 마침내 여인의 마음엔 증오의 불길이 일기 시작했고 마음에 독이 올라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그녀는 몸져눕고 말았다. 의원은 쌍사병엔 백약이 무효라며 돌아갔고 홍선비와 만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 그녀는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버렸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온 홍선비는 여인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책만 열심히 읽었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한평 현감으로 부임했다. 어느 날 밤 현감은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잠자리에 들었다. 이날따라 이상한 소리가 현감의 잠을 흔들어 깨웠다. 스르륵 스르륵, 그것은 커다란 구렁이가 기어드는 소리였다. 아니, 구렁이가? 걔 누구 없느냐? 저 구렁이를 빨리 때려잡아라. 아닌 밤중에 호령에 하인들이 몰려들어 현감의 자는 방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가져와 문을 부수려 했으나 이번에는 손에 쥐가 내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놈들아, 못하고 있느냐? 어서 저 구렁이를 때려잡지 않고. 현감은 말을 채 맺지 못했다. 구렁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현감의 몸을 칭칭 감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감은 숨이 막히면서 정신이 몽롱해졌다. 이때 스산한 바람이 불더니 구렁이가 머리를 축혀들고 혀를 날름거렸다. 여보, 나를 모르겠나요? 참으로 괴이한 일이었다. 구렁이 입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나오다니. 나는 당신의 허튼 언약을 믿고 기다리다가 쌍사병으로 죽은 임녀입니다. 맹세를 저버리면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죽이러 오겠다고 했던 그날 밤의 약속을 잊으셨군요. 무심한 사람, 기다림에 지친 나는 죽어 쌍사뱀이 되었다오. 아, 내가 지은 죄의 업보를 이제야 받는구나. 현감은 젊은 시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크게 탄식했다. 그날부터 밤이 깊어지면 쌍사뱀은 현감의 잠자리에 찾아왔다가 새벽녘이 되면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현감은 병든 사람처럼 누렇게 얼굴이 뜨면서 마르기 시작했다.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의원을 불러 처방을 했으나 구렁이는 밤마다 찾아왔다. 생각다 못해 산속 깊은 곳 조그만 암자에서 수행하는 도령 높은 큰 스님을 찾아가 무조건 매달렸다. 스님, 제발 살 길을 일러주십시오. 살고 싶으냐? 예, 살고 싶습니다. 개 돼지도 안 하는 짓을 저질러 놓고 살고는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 그대가 배우는 책에는 한 사람 목숨의 무게가 온 우주의 무게와 같다는 그런 말이 없더냐. 후한무치한 작자 같으니라고. 내까지 것도 선비라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온갖 사람 노릇을 하는 이야기는 다 하고 다니겠지. 현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만 잔뜩 하더니 스님은 방문을 탕 하고 닫았다. 현감은 스님이 수행하는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는 머리를 땅에 붙이고 빌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방문을 열고 들어오라 하더니 스님이 말했다. 매일 새벽 인시에 절 뒤샘터에 가서 천물을 떠와서는 부처님께 올리게. 그런 다음 목욕제게 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 돌아간 여인의 명복을 빌며 하루에 108배를 10번, 한 달에 걸쳐 3만 배를 하게. 기도가 끝나면 구렁이 여인이 생전에 살던 곳으로 가서 살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암자를 지은 후 구렁이 여인의 극락왕생을 비는 전도제를 올리게. 현감은 스님의 말이 끝나자 삼배하고 물러나온 다음 그대로 따랐다. 그러자 그 후부터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우남산 중턱에 있는 수도암이 바로 그 암자라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한려수도는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에서 사천과 남해 등을 거쳐 전라남도 여수에 이르는 남해안 연안수로를 말합니다. 초당은 억새나 집 따위의 풀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을 말합니다. 인시는 12시의 셋째 시로 오전 3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예로부터 성현들께서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의 어둠에서 풀리니 사람은 인시에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것은 천지의 이치이니 공부하는 자는 하늘의 섭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새벽 인시에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천도제는 죽은 사람의 영가가 정토나 천상에 나도록 절에서 치르는 법회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조계사청년회에 탑재된 불교설화 하룻밤의 사랑과 원한을 빌렸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동화사대구불교대학에 탑재된 불교설화 하룻밤의 사랑과 원한도 참고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탑재된 수도암의 사진 몇 장을 빌렸습니다. 더하여 티스토리 기류에 써있을 때에 탑재된 숲속의 숨은 암자, 고흥 우남산 수도암에서 사진을 많이 빌렸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목야에 탑재된 수도암과 네이버 블로그, 여행 중독에 탑재된 고흥군 여행, 우남산 산속의 고즈넉한 사찰, 수도암에서 사진 몇 장을 빌렸습니다.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 관리자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